자, 속도와 가속도와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도, 가속도와 미분을 맨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만 일단 설명을 좀 해두고 문제를 풀이하면서 내용들을 좀 추가시키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서 먼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위치나 거리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근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속도나 가속도는 뭐다?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예요. 기본적으로 순간적인 형태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속도, 순간적인 가속도다. 그리고 얘네들은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뒤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속도를 절대값 시키면 크기가 되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력이라 얘기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속도를 절대값 시키면 속력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여기 원점을 출발해서 시각 t에서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가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얘는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를 미분한 놈이 필요해요. 미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f't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라고 되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돼야지 이 위치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걸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도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속도 함수예요. 보통 V라고 얘기하는 속도 함수인데 속도 함수에서는 봐야 될 게 뭐냐면 부호만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뭐냐면 얘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 얘는 뒤로 후진하고 있고 얘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f't를 갖고 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0일 땐 0을 지날 테니까 그 다음에 1일 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일 때 제일 처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ft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속도 가속도에서는 0보다 이 아래쪽 부분은 다 버리시는 거예요. 다 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만 관심이 있다. 0보다 아래쪽의 그래프는 아예 버리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운동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미적분 1에서는 수직선 위의 운동을 움직이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수직선이 아니고 평면상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원래 수직선상의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서 옆으로 펼친 거예요. 그 움직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일단 이쪽 Y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라인 있죠? 얘가 실제로 얘는 수직선 위에 있는 X예요. X 값이에요. 뭐냐면 여기다가 t에다 값을 넣으면 위치가 표현된다고 그랬죠.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0입니다. 그러다가 t에다가 t의 값을 뭔가 넣으면 그 값이 여기에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선상 위를 1까지 위로 이렇게 쭉 전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다음에 떨어지죠. 그게 뭐냐면 수직선상 위를 뒤로 후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옆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을 지나서는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0이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 있는 놈을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0에서부터 앞으로 이만큼 전진을 하다가 뒤로 이만큼 후진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움직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얘를 시간에 따라서 옆으로 펼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 하셔도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좀 드렸어요. 자, 다음에 자, 1과 3, 1초와 3초 사이에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평균 속도. 우리가 속도는 공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분의 거리죠.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시간분의 거리는 다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3초에서 1초를 빼고 3초일 때 위치와 1초일 때 위치를 빼주시면 됩니다. 3 빼기 1이고 3초일 때 위치는 아까 여기 0이었죠. 1일 때는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속도가 음수네요. 평균 속도가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죠. 1에 3까지. 자, 다음에 t는 3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를 구해라.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간 속도는 위치 거리를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f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한 게 여기 있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9, 12, 0이네요. 자, t는 2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얘는 f를 2번 미분해서 2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인데 한 번 더 미분할게요. 여기 있는 건 한 번 더 미분하면 2t-4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서 자, 이거는 위에 걸 봐야 되겠네요. 자, 4번 출발 후 방향을 몇 번 바꾸는지를 봐라. 자, 운동화는 방향이 변화가 생기는 거는 어느 때 생기냐면 가다가 멈추고 그 다음 다시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속도가 앞으로 갈 땐 플러스 뒤로 갈 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언제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거 1초와 3초에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프 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원래 그래프에서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방향 바꾸네? 여기서 방향 바꾸네? 그래서 1초와 3초에서 바꾼다. 속도에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얘는 2번 바꿉니다. 속도의 부호 변화일 때,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내용 정리할 게 있어서 다른 빈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변화율에 대한 말을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변화율이라는 거. 그래서 변화율을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 몰라요. 길이, 넓이, 부피, 뭔지 모르겠는데 뭐의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얘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뭐뭐의 순간 변화율. 약간 미분의 냄새가 나요. 변화율이라는 게. 변화하는 비율이니까 순간 변화율. 두 번째, 뭐뭐의 증가율. 세 번째, 뭐뭐의 속도. 네 번째, 뭐뭐의 증가 속도. 이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변화율을 뜻하는 거예요. 뭐냐면 증가하는 비율,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비율이 무엇이냐를 표현하는 게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놈을 풀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로 풀어야 하느냐? 갑자기 펜이 안 나왔습니다. 자, 뭘로 풀어야 하냐면 첫 번째로 이 넓이나 부피 이거를 t에 대한 함수로 만드세요.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요. 만들 수 없는 문제들도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t의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이 네모, 넓이나 부피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서부터 해결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인 선분 AB 위에 한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해서 점 B를 향해서 몇 초 2씩 움직여. 아, 여기가 얘가 몇 초 2씩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ET, 시간 T에 대해서니까 ET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 10에서부터 ET를 뺀 만큼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출발한 지 3초 지난 다음에 AP, BP를 한 변으로 하는 두 정삼각형의 넓이의 합의 변화율. 아, 변화율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넓이의 합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라.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면 여기는 2t의 제곱, 4t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10-2t의 전체의 제곱 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8t의 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100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 넓이의 변화율은 이 s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요놈, 그러니까 s를 시간에 t에 대해서 미분한 기호죠. 얘를 표현하시면 되고 얘는 미분시키면 16t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몇을 넣어요? t를 3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야? 48인가요? 6, 38, 48. 따라서 얘는 ds dt가 몇이 되냐면 얘가 8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모를 t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네모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 네모라는 건 넓이일 수도 있고 부피일 수도 있고 그다음 거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다음에 2번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사람이 가로등 아래서부터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렇게. 그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과 그림자의 끝점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럼 첫 번째 그림자의 길이서부터 구할게요. 이것의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의 길이는 사람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이 길이죠. 여기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x라고 놓을게요. 그림자의 길이 x, x의 변화율을 구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니까 x를 t에 관한 함수로 만들고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t가 표현이 돼야 될 텐데 t는 어디 나왔냐면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 이게 얼마야? 이게 2t죠. 시간에 따라서 2씩 증가하니까 t초 후면 2t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닮음을 쓰시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닮음을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2t 대 3은 x 대 1.8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x 플러스 3.6t 이것이 3x예요. 넘기시면 1.2x가 3.6t여서 x는 3t.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그림자 길이의 길이를 시간에 따라 미분한 dx dt는 3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어요. 됐죠? 자, 두 번째 그림자의 끝. 그림자의 끝이라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걸 보면 그림자는 어디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냐면 사람이 앞에 있으면 끝점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사람이 더 가까이 있으면은 이쪽서부터 시작해요. 따라서 그림자의 끝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가로등 아래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그림자의 끝이 있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림자의 끝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점의 길이죠. 그래서 그림자의 끝을 y라고 보면 길이를 이 y를 미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변화하는 요인은 사람이 걸어가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놓으시고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 이 y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y 대 3은 y-2t 대 1.8 곱해주시면 1.8y는 3y-6t 이렇게 표현되고요. 1.2y가 6t가 됐으니까 y는 5t가 돼서 우리가 원했던 y를 시간에 따라 미분한 놈은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끝점이 변화하는 속도, 변화율이 5다. 시간당.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는 부피의 증가율이에요. 그렇죠? 부피의 증가율이에요. 맨 처음에 반지름과 높이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피의 증가율을 구할 때 개요만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풀어 오시는 겁니다.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 거예요. 파이 x제곱 y. 그러니까 요 x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5 플러스 얼마? 몇 초 2씩 증가하니까 2t.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가 10에서부터 몇 초 1씩 증가하니까 t. 그러면 부피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를 뭐 시키면 돼요? dv dt. 미분하셔서 t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 우리가 원했던 부피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됐죠? 뭐뭐의 변화율, 뭐뭐의 증가율, 뭐뭐의 증가 속도, 뭐뭐의 속도 이런 거 나오면 네모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걔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해 주시면 된다. 됐죠? 개요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그 이과 쪽에 있는 미적 2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변화율 쪽에 많이 포함이 돼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안 가르칠 수도 있지만 문과에서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에도 한번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좀 쉽게 풀 수도 있거든요. 이걸로 풀면 시간에 대한 함수를 안 만들고도.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공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9의 부피의 공식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자, 9의 건널비. 아셔야지 문제를 푸시겠죠? 얘는 4파이 R의 제곱.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지름이 10인 공의 구죠. 건널비와 부피는 몇 초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가? 여기서는 그냥 부피만 계산할게요. 부피만. 자, 부피는 마찬가지니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dv dt가 얼마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됐죠? 몇 초 1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뭘 알려준 거야? dr dt가 1이라는 거 알려준 거네요. 그쵸? 자, 첫 번째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라. 그럼 dr dt가 1이니까 R은 t만큼 변하네요. 근데 반지름이 원래 없었던 거죠. 얘는 t의 전체 여기 쓸 필요 없겠네. 여기 반지름이 그냥 t였으니까 t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따라서 dv dt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분의 4 파이에다가
3t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몇을 넣은 거예요? 10을 넣은 거죠. 따라서 몇이냐면 dv dt가 10을 넣었으니까 400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풀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풀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자, v는 3분의 4 파이 얼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얼은 t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dv dt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4 파이는 어차피 그대로 있으니까 얼의 여기 표현된 얼의 세제곱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요것만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로. 자, d 얼의 세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얼의 세제곱은 얼로밖에 미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의 세제곱을 d 얼로 하고 이제 분수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냐면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3얼의 제곱. 근데 이거는 얼이라는 것이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함수랑 합성되어 있는 상태라 여기 뒤에다가 얼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한 번 더 뒤에다 언급을 더 해주셔야 돼요. 자기 변수로 미분한 게 아니죠. 얘는 이 얼로 되어 있는 미분이 아니라 t로 미분했기 때문에 그냥 얼로 미분한 다음에 자기 변수를 t로 미분한 거 한 개만 얘를 뒤에다가 추가를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3분의 4 파이에다가 그냥 얘를 얼로 미분하세요. 3얼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뒤에서 뽑아서 d얼 그 다음에 dt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을 지우고 얼이 10이고 d얼 dt가 1이죠. 됐어요? 따라서 이거 뭐가 되냐면 4파이 10의 제곱 401 400파이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아래 문제를 보시면은 아실 거라고 아시게 되실 거예요. 자, 공의 건널비의 증가율이 2일 때 부피의 증가율은 얼마냐? 자, 공의 건널비의 증가율이에요. 먼저 공 S 구의 부피, 구의 건널비는 4파이 얼의 제곱입니다. 근데 ds dt가 2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v는 3분의 4 파이 얼의 세제곱인데 dv dt가 얼마냐 이걸 알고 싶대요. 자, 보세요.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s와 t가 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에 대한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ds dt 원래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해 볼게요. 4파이에다가 지금 t로 미분했죠. 얼이 미분된 게 아니라 t로 미분했기 때문에 그냥 얼처럼 미분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자기 변수인 얼을 한번 미분한 dt를 한번 더 달아주시라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됐죠? 요게 몇이냐면 요게 2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근데 위에서 이제 잠깐 모양을 보시면 전체 문제에서 이제 d얼 dt가 얼마였어요? 그래서 d얼 dt가 1이었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옮길게요.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시고요. 그럼 나오는 게 뭐냐면 얼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얼이 얼마냐면 얘는 지우고 4파이분의 1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d얼 dt에서 준 게 결국 얼이 얼마일 때인지를 그걸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v dt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여기서 3분의 4파이는 그대로 놓고 얼의 세제곱인데 걔를 t로 미분 못하니까 얼로 미분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d얼 dt를 하나 더 뒤에다 곱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1로 바뀌고 여기 있는 얼 대신에 얼마를 4파이분의 1을 대입을 해주시면 값이 나오겠죠. 얼마냐면 3 지우고 4파이 곱하기 4파이분의 1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1 해서 이것이 얼마냐면 4파이분의 1이라고 부피의 변화율이 나온다. 좀 어려웠죠? 네, 일단은 어렵더라도 한 번 정도 익숙해 주시고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6, 깊이가 10인 직원뿔 모양의 그릇에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s예요. 자, 정보 나온 거 한번 쓰겠습니다. 정보 뭐가 나왔냐면 수면의 상승 속도. 자, 여기 먼저 결정을 좀 해둘게요. 반지름을 R이라 하고 높이를 H라고 두면 수면의 상승 속도니까 H의 변화율이죠. dH, dt 이것이 9분의 20이에요. H의 변화율이에요. 일단 이게 주어져 있고, 자, 물의 깊이가 H가 5일 때 dV, dt를 구하고 싶어. 이걸 구하고 싶어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해야 될 게 잘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세요. V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정보들이 전부 다 H로 되어 있어. 그럼 V와 H를 연결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V를 먼저 구해보면 뭐냐면 3분의 1 파이 R제곱 H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R과 H 두 문자죠. 이거를 H로 싹 바꾸는 거예요. H만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R과 H의 비율을 구해볼게요. R과 H의 비율은 6대 10 해서 얼마가 되냐면 5대 3이죠. 5대 3이에요. 3대 5. 그래서 5R이 3H 이렇게 되니까 R은 5분의 3H 표현이 돼서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V를 전부 다 H에 관한 함수로 만들게요. 해주신 다음에 25분의 9 H제곱 H 세제곱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25분의 3의 파이의 H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여기가. 자, 이제 미분을 할게요. dV, dt. dV, dt는 25분의 3 파이에 지금 아까 여기 있는 요 놈이 H로 되어 있는데 T로 미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3H 제곱으로 미분한 다음에 H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요 뒷기호를 하나만 더 적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 정보 나왔어요. H는 오고 요게 9분의 20이었으니까 요거는 얼마다? 25분의 3파이 곱하기 3에다가 25 곱하기 9분의 20 이렇게 표현되니까 25, 25 지우고 9 지워서 얘가 20파이다. 됐죠? 20파이 부피 변화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 이렇게 단위를 쓰시면 되는데 모르시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물리에서나 다루는 내용이라. 자, 다음에 6번. 약간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지만 앞에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얘도 해결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정보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다리 AB의 길이가 10이에요. 요 길이가 10이에요. 자, 이제 B를 오른쪽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B의 변화율을 줬어요. 그럼 B가 움직이는 길이, B의 길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X, 이 길이의 변화율이 2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정보 하나가. 자, 그 다음에 OA의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Y라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dy, dt가 얼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됐죠? 자, 1초 후 1초가 지나면 맨 처음에는 얘가 8이었고 얘가 6이었는데 1초가 지나면 얘가 몇으로 8로 바뀌죠. 그럼 얘는 6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1초가 지나면 x는 8이 되고 y는 6이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정보는 다 구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y의 변화율, dy, 여기 있구나. dy, dt가 얼마인지 요거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일단 변하지 않는 관계를 먼저 봅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라는 관계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dy, dt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얘를 t로 미분해야 돼요. 얘도 이제 dx, dt를 준 거니까
t로 미분하셔야 됩니다. t로 미분할게요. 양변을. 자, 얘서부터 t로 미분할 텐데 원래 문자가 x잖아요. 문자가 x인데 t로 미분하면 그냥 x로 미분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다가 dxt를 하나 더 달아라 라고 얘기 드렸죠. 참고 삼아 이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fx를 제곱시킨 걸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이 fx에다가 f'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얘를 이제 y제곱이라고 보시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2의 y에다가 y를 미분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얘는 x처럼 미분해. 얘를 x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y로 미분한 것처럼 2y를 만들어. 근데 y라는 문자가 x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y를 끄집어내서 한 번 더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자, 일단 x제곱을 미분해요. t에 대해서. 그러면 x로 미분해. 근데 x는 t가 아니었으니까 그 문자 하나 끄집어내서 t로 미분해. 다음에 y를 t로 미분하면 역시 얘를 그냥 y로 미분하는데 걔가 y가 아니었잖아요. 미분하려는 게 t였으니까 dy dt를 한 번 더 달아. 그 다음에 얘는 t로 미분하면 상수니까 0이야. 여기에다 정보를 다 넣으면 되죠. 얘는 2 곱하기 8 dxt는 위에서 보면 2 곱하기 y는 6 dy dt 이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는 지우시고요. 따라서 dy dt는 마이너스 6분의 8이 16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얼마? 8이다. 음수라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이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분에 대한 강의 전체가 다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그 중에서 기본 내용에 속하는 거예요. 좀 더 연습을 더 하시고 많이 문제 푸셔서 내용들이 몸에 많이 배일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하시도록 하세요.